아니면 확인기일에 막 판사님 앞에 가서 양육비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면 판사님이 합의해서 다시 오라고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상담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 그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협의이혼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협의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반면에 협의이혼으로 하면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절약될 것 같은데 굳이 소송이혼으로 가서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먼저 협의이혼이 절대 안 되는 경우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위 둘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 이혼과 같이 결정되어야 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 판결이 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판결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둘 다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이거나 한쪽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즉 귀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끔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계신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혼,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와 다르게 사실혼 관계를 끝내려면 그냥 나 너하고 사실혼 끝이야, 이렇게 명확히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다른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남을 수 있지만 끝내는 것을 법률혼 관계처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더 이상 못 살겠어서 협의이혼하고자 했더니 남편이 협의이혼 절대로 못한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법이 남편이 바람 피우면 협의이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혼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협의이혼 제도를 오해해서 생긴 거예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혼 의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람핀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 협의이혼 절차가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러면 협의이혼은 절대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협의이혼 절대로 안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필수 서류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협의서에는 미성년 자녀별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부로 할지, 뭐로 할지, 아니면 부모 공동으로 할지 체크를 해야 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인, 지급받는 사람, 지급 방식, 지급액, 지급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서 하단에 부모가 모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협의이혼을 신청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협의서가 제출되어야 다음 절차를 진행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부부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 협의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 양육자는 협의가 돼도 무조건 공동친권으로 해야 된다, 이러기도 하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육자는 얼마를 원하는데 비양육자는 나 그렇게 못 준다 하면서 계속 이견만 발생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결국 협의이혼을 하실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다 합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판사님 앞에서 서로 일치된 얘기를 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판사님 앞에서 이혼 확인을 받으면서 양육비 부담 조서까지 작성이 되고, 그 양육비 부담 조서가 나중에 양육비 관련해서 판결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합의가 돼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 숙려기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확인기일에 막 판사님 앞에 가서 양육비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면 판사님이 합의해서 다시 오라고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 협의이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이혼 의사가 모두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만 합치가 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재산 분할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는 이혼 여부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 재산 분할 안 주면 나 절대 협의이혼 못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결국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합의가 다 되어야 상대방이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다 합의해야 협의이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만 먼저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이혼만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만 법이 정해놓은 기간 안에 위자료 재산 분할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재산 분할은 유보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신 분들이에요. 협의이혼을 하는 해당 법원 판사님은 부부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위자료를 어떻게 합의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판사님 앞에 가서 협의이혼하러 갔는데 판사님 앞에 가서 판사님한테 우리 재산 분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판사님이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혼소송을 많이 진행하면서 경험한 것들인데 협의이혼만 몇 번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결국 안 돼서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이혼 의사가 명확했던 게 아니거나 별로 이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아니면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재산 분할에 대해 다 합의를 했으나 숙려 기간 중에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이때는 합의를 깨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확인기일에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확인기일에 나타나지 않아서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안 될 것 같으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난 이혼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고한 분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는 분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 재산 분할 안 주면 난 협의이혼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분들, 협의이혼 신청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면 합의된 자녀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합의된 위자료 재산 분할 그대로는 못하겠다 하면서 확인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